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이번 주는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드는 공정이나 제품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준비해서 이번 주에는 라이브로 꼭 만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한 이번 콘텐츠는 바로 흰자 처리 베이킹 2탄으로 준비한 휘낭시에입니다. 휘낭시에는 금융의, 재정상의 이런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이름이고요. 금괴 모양의 작은 빵으로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휘낭시에 틀인데요. 진짜 금괴 모양처럼 생겼죠. 휘낭시에는 대표적인 흰자 베이킹 메뉴 중 하나인데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흰자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식감도 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파우더 같은 견과 파우더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휘낭시에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휘낭시에는 버터를 태워서 넣어주는데요. 버터를 태워주면 버터의 풍미가 한층 더 좋아지고 진해지는데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는 휘낭시에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맛과 풍미를 태운 버터를 넣어줌으로써 엄청 풍미가 가득한 과자로 완성시켜준답니다. 휘낭시에도 이런저런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레시피에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있는 레시피도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모두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에 따라서 맛과 식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레시피와 넣지 않은 레시피 중에 좋은 걸 찾아서 그 레시피를 이용해서 3가지 타입의 밀가루를 넣어서 식감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2가지 버전 휘낭시에 만들 거고요. 휘낭시에는 버터 케이크의 일종이기 때문에 버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효 버터인 엘르엔비르 고메 버터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버터를 태워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태우지 않은 버터고 얘를 태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우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백설탕과 물엿 들어가고요. 흰자, 박력분과 강력분을 반반 섞었고요. 아몬드 파우더와 이쪽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가루는 함께 섞어서 채를 쳐주세요. 오늘 틀은 이 오발 틀을 사용할 거예요. 왜 발이 5개가 없는데 오발 틀이라고 부르지? 막 이렇게 전 생각했는데 오발이 타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만 몰랐나요? 너무 웃었나? 오늘 타원 틀로 한번 부어볼게요. 오발 틀. 휘낭시에의 첫 번째 공정은 바로 버터를 태워주는 일이에요. 버터는 타면서 수분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소실량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버터 양의 20% 정도 추가해서 버터를 태워주시면 비슷하게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냥 냄비에 버터를 얹어놓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계속 저어주면서 지켜봐 주세요. 버터 온도가 올라가면 금세 타기 때문에 바닥에 눌어붙어서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고,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흘러 넘칠 수도 있으니까 좀 깊은 냄비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불이 너무 세도 막 끓어 넘치고요. 버터에 따라서도 거품이 좀 많이 나는 버터가 있고 좀 덜 나는 버터가 있더라고요. 자, 색이 나고 있죠? 색을 내실 때 까맣게 되지 않게 브라운색이 나게 태워주셔야 되고요. 버터는 불을 꺼도 그렇게 빨리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을 끈 후에도 색이 나고 버터가 다 타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보다 조금 색이 덜 났을 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저는 이 정도 색이 났을 때 불을 끌 거고요. 차가운 물에 얼른 넣어서 온도를 급속도로 떨어뜨려야지 더 이상 색이 나지 않아요. 태운 버터는 헤이즐넛 버터,
아니면 브라운 버터라고도 불려요. 브라운 버터는 뭐 갈색이니까 브라운 버터라고 불리는 건 알겠는데, 헤이즐넛 버터라는 말은 헤이즐넛 향이 나기 때문에 헤이즐넛 버터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저 학교 다닐 때 일본인 선생님은 다 태워진 버터의 색이 로스팅한 헤이즐넛 색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헤이즐넛 버터라고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뭐 유래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그렇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헤이즐넛 버터가 완성됐고요. 반죽 시작해 볼게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레시피부터 반죽 시작해 볼게요. 원래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레시피는 1시간 정도 냉장 휴지를 하는데요. 반죽을 할 때 마구마구 활성된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안정화시켜주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반죽도 냉장 휴지를 한 반죽과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워낸 반죽,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흰자에다가 물엿을 먼저 넣어줍니다. 분량의 설탕을 넣고 설탕만 조금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고 살짝 한 3분의 1 정도 녹을 수 있게 저어주세요. 베이킹 파우더로 부풀려 주기 때문에 굳이 거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채친 가루 넣어줍니다. 휘퍼는 수직으로 세우고 옆에 있는 가루들을 천천히 끌어 모아주면서 반죽해주세요. 자,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기까지만 섞어주시면 돼요. 헤이즐넛 버터를 섞어줄 건데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휘퍼는 수직으로 꽂으시고 다시 한번 동글동글하게 반죽해주세요. 향기롭다. 바닐라 에센스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한 방울 정도만 넣겠습니다. 바닐라 에센스 들어가는 타이밍은 언제여도 상관없어요. 반죽이 끝나면 주걱으로 매끈하게 옆면 정리해 주시고 반죽을 마무리해 주세요. 반죽이 다 됐고요. 반절은 냉장 휴지를 하고 반절은 그냥 한번 구워 볼게요. 휴지를 하지 않은 반죽은 반죽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짜주머니에 담아서 짜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커에다가 담아서 반죽을 채울 거예요. 이 남은 반죽은 랩 씌워서 냉장 휴지 하겠습니다. 자, 틀에 부어 볼게요. 한 80% 정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초크 주시고요. 휴지 안 하고 구웠는데도 너무 잘 나왔어요. 표시해 놓을게요.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를 반죽해 볼 건데요. 얘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풀려주는 재료가 없죠. 그래서 흰자에 공기 포집을 살짝 해줘야 돼요. 자, 흰자에 물엿 먼저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넣고 휘퍼로 섞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여기서 흰자에 약간의 기포를 내줘야 되는데 거친 기포가 나면 좋지 않아요. 굉장히 곱고 미세한 기포들을 쌓아가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휘퍼는 젓거나 휘두르지 마시고 휘퍼가 바닥이 닿인 채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잘한 기포들을 쌓아가 주시는 거예요. 핸드믹서로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손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부풀 수 있는 기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기포들이 윗면에 쌓인 거 보이시나요? 하지만 윗면에 살짝 거친 기포들이 둥둥둥 떠 있죠. 얘네들을 조금만 정리해 줄게요. 기포 정리할 때는 날을 수직으로 꽂으시고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기포 정리가 좀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얘는 휴지를 하지 않고 구워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흰자의 기포가 꺼지기 때문에 휴지를 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얘도 반절은 그냥 굽고 반절은 휴지를 해서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식힐게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반죽이고요. 1시간 이상 휴지한 반죽이에요.
휴지를 하면 버터가 굳기 때문에 이제는 짜주머니에 넣고 짤 수 있는 되기가 됐어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레시피, 냉장 휴지한 반죽입니다. 뭔가 좀 탄력이 없고 좀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공기 포집을 살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공기가 토도독 터지는 자국들이 나고 있어요. 짜주머니에 담아서 똑같이 부어볼게요. 자, 구워볼게요. 쇼크 주고요. 식힐게요. 자, 휘낭시에를 모두 구워봤어요.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은 휘낭시에가 훨씬 더 예뻐요. 단면의 차이도 꽤 큰 것 같고요. 우선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반죽하고 넣지 않은 반죽은 높이 차이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고, 근데 단면을 비교해서 보시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고 흰자의 거품으로 부풀린 휘낭시에는 훨씬 더 입자가 조밀하게 나왔어요. 흰자의 거품을 자잘하게 내가지고 휘낭시에를 부풀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단면 자체는. 근데 얘는 어쨌건 좀 인공적인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부풀 수밖에 없는 베이킹 파우더를 썼기 때문에 조금 단면이 거칠게 나왔어요. 만져봤을 때도 촉촉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반죽부터. 맛있어.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휘낭시에. 와, 진짜 다르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안 넣고 차이만 있는 거예요. 물론 흰자의 거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풀려주는 재료가 다른 거잖아요. 공정의 차이를 좀 두기는 했지만 그 차이에 비해서 굉장히 식감에 큰 차이가 있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좀 쫀득한 느낌이 더 강하고 얘는 쫀득한데 사르르 녹는 식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와, 신기해. 여보 진짜 한번 먹어볼래?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 들어간 거, 얘가 안 들어간 거. 씹을 때부터 좀 다르지 않아? 어떤 느낌이야? 얘가 더 그런 느낌이야. 좀 고급진 느낌이 드는 게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은 느낌이고요. 사르르 좀 녹아. 보들보들 수분을 왜 이렇게 싹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좀 퍼실퍼실, 요만큼 퍼실퍼실한 느낌이 있네요. 맛있는데 저는 이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르르르 녹으면서도 쫀득한 식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베이킹 파우더 안 넣은 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맛있어요. 휴지를 하고 구운 거에서도 이렇게 단면 차이도 나고 높이 차이도 많이 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조금 눌린 듯한 식감으로 나왔지만 훨씬 더 쫀쫀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수분을 확 머금고 있어요. 식감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구나. 휴지를 하고 굽는 것과 안 하고 굽는 것의 차이가 비주얼로 봤을 때는 높이감의 차이가 꽤 나는데 맛을 봤을 때 두 개 다 너무 괜찮고요. 취향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저의 취향은 이건데 조금 쫀득한 식감 좋아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쫀쫀한 느낌이 강하고 얘는 정말 그냥 수분감이 이렇게 수분을 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고급스럽고 이거는 약간 재밌어요. 쫀쫀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즐거워?
자, 이렇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휘낭시에를 가지고 3가지 타입의 밀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휘낭시에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되게 의외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3가지의 밀가루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제 생각에는 이 휘낭시에 레시피가 아몬드 파우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밀가루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면을 보면 밀가루마다의 특성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먹어보면서 그 식감의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씹었을 때는 이 쫀득함이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맛이지? 밀가루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익지 않은 날밀가루의 맛이 아니라 구운 밀가루 맛인데 이 밀가루 맛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확실히 이가 들어가기가 편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식감 차이가 있어요. 중력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밀가루 맛이 조금은 나요. 강력분보단 덜 하지만 밀가루 맛이 나네요. 훨씬 부드럽다. 그리고 부드러운데 쫀득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강력분은 묵직하고 박력분으로 갈수록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밀가루 맛은 점점점 줄어요. 수분을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 훨씬 강한 거는 박력분이에요. 헤이즐넛 버터의 풍미도 충분히 더 많이 살려주고, 이 3개 중에는 박력분을 추천해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박력분 휘낭시에하고 원래 레시피에서 가장 좋았던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고 휴지하지 않고 구운 휘낭시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원래 레시피를 박력분과 강력분을 반반 섞은 이유는 밀가루의 양을 좀 줄이고,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글루텐을 채워주자라는 의도로 반반 섞은 거거든요. 근데 역시 훨씬 더 쫀득함이 살아있고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으면 중력분이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력분이랑은 또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중력분보다 훨씬 촉촉하고 식감도 살아있어요.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은 게 단순히 박력분만 가지고 만든 것보다 더 촉촉하네요. 식감도 더 쫀쫀하고 너무 밀가루의 세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어렵고 심오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은 첫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는 레시피와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 둘 중에서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가 훨씬 촉촉하고 맛있었다. 두 번째, 휴지를 하지 않고 구워도 휴지를 하고 구워도 둘 다 너무 맛있었다. 근데 휴지를 하고 구우면 확실히 조금 더 쫀쫀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휴지를 하지 않고 굽는 게 조금 더 통통하고 모양은 예쁘게 나왔어요. 세 번째,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을 써서 만든 휘낭시에는 식감이 많이 달랐고요. 박력분이 가장 촉촉하고 맛있었고, 강력분이 밀가루 맛도 나고 제일 별로였어요. 네 번째,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어서 베이킹 파우더 없이 구워낸 원래 레시피가 가장 맛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흰자 처리 베이킹 2탄으로 준비한 휘낭시에 레시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이점들도 한번 비교해봤는데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인사하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